나르시시스트 심리 분석에 당신이 멀어질수록 그들은 미친 듯이 집착할까.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갈수록 상대는 식어버리고 반대로 내가 무심하게 돌아서면 그제서야 미친 듯이 나를 쫓아오는 사람. 만약 그런 관계 속에서 깊은 혼란과 상처를 받으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데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가 있다면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고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채널의 성장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이들이 당신을 쫓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바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경을 끄고 당신의 삶에만 집중하는 순간 그들은 거짓말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것을 역방향 사랑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설수록 당신의 세상에서 그들을 지워낼수록 당신이 감정적으로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존재가 될수록 그들은 더욱 필사적으로 달려듭니다. 이해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추격 그 자체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들은 관계라는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고 충실하며 감정적으로 헌신하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순간 그들은 흥미를 잃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흥미로운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뒤틀린 마음 속에서는 당신을 이미 소유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세상에 발을 들인다면 마치 예계 행성에 온 듯한 기묘하고 낯선 감각에 휩싸일 겁니다. 그들은 안정과 평온이 아닌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관계가 상호적이고 따뜻하며 안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정복할 대상이 남아있지 않다는 신호이며 그들은 무언가를 소중히 가꾸고 키우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지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당신 곁에 머물게 하려면 당신은 영원히 완수되지 않은 임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반쯤 열린 문처럼 존재해야 합니다. 결코 완전히 들어갈 수 없어서 늘 궁금증을 자아내는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들의 부서지고 뒤틀리고 거꾸로 된 심리를 해부하여 여러분이 그 실체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것뿐입니다. 모든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깊은 곳에는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는 강한 신념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본능적인 확신입니다. 자신의 어딘가가 결함이 있고 가치가 없으며 너무나 위험해서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다는 깊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두려움을 마주하는 대신 거짓 자아라는 정교한 가면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매력적인 연인,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 영적인 치유사, 헌신적인 부모. 타인에게서 찬사를 얻어내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든 변신합니다. 하지만 그 가면이 아무리 화려하고 완벽해 보여도 그들 스스로는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짜이기에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도 가짜일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들은 사랑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보여주는 모습 속에 진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진심으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을 표현하면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의심하며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가면 뒤에 진짜 모습을 드러내야만 하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선택 불가능한 옵션입니다. 가면 뒤에 있는 것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 입은 어린아이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아주 오래전 스스로 땅속 깊이 묻어버린 시간에 갇혀버린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뒤틀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것을 원합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 따뜻함, 감정의 깊이, 기꺼이 마음을 내어주는 그 모든 것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을 증오합니다. 정말 이상하게 들리죠?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만 했던 모든 것을 상기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갈망의 대상인 동시에 그들 실패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이중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멀어질 때 그들이 당신을 쫓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부재가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자신들의 깊은 믿음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당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것만이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이고 강력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쫓고, 애원하고, 연기합니다. 소위 사랑 폭격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순간, 당신이 다시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는 바로 그 순간, 마법은 깨져버립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을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일단 당신을 얻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흥미롭지도 도전적이지도 않습니다. 스릴은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이 대단한 사람인 척 속이는데 넘어간 또 한 명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은 친밀감을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오직 그것을 추격하는 방법만 압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진짜 사랑을 줄 때 당신은 그들의 신경계가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보고 배운 적 없으며 그들의 잠재의식이 결코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학습된 적 없는 감정.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파괴합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그들의 악의를 통해서 말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그들이 거짓 자아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짜 모습이 보여질 위험을 감수하고 연기를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그렇게 할 의지가 없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하고 오래전에 묻어버린 상처 입은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없는 굴레에 갇힙니다. 가질 수 없는 사람을 쫓고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을 우상화하며 정작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들은 애정이 아닌 관심을, 연결이 아닌 통제를 갈망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반응을 멈출 때, 애원하고 설명하기를 멈출 때 그것이 바로 그들을 자극하는 최고의 방아쇠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바닥에 내팽개친 장난감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다른 누군가가 집어들지도 모르는 장난감, 갑자기 특별했다고 기억되는 물건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덜 신경 쓸수록 그들은 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 전체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 누군가의 집착의 대상이 되는 것, 누군가의 마음속 공간을 차지하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갖지 못하면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더 이상 주지 않을 때 그들은 나선형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고 다시 돌아오고 당신을 도발하고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단지 당신이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반응하는 순간 펑하고 그들은 사라집니다. 당신의 어떤 반응이든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더욱 노력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쫓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비춰주기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오래전 우연히 한 나르시시스트와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나요?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강하게 끌리는 겁니까?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영향력이 있으면서도 강력하고 돈이 많고 무엇보다 얻기 힘들 때, 감정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울 때 저는 흥분을 느껴요. 그들을 얻기가 어려울수록 그 트로피를 차지하려는 동기가 더 강해지죠. 제게 있어 이 게임의 핵심은 그들을 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저는 그들을 증오하기 시작해요. 흥미를 잃어버리죠.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이런 미친 믿음이 있거든요. 만약 그들이 정말 강했다면 내 계략에 넘어오지 않았을 텐데, 이제 내 손에 들어왔다는 건 그들이 약하다는 증거일 뿐이야. 그리고 나면 저는 다른 사람에게로 떠나죠.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이 강력하고 매력적이며 우월하다는 것을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 거울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관심 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을 쫓아올 것이라고 가정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러지 않을 때 그들은 정체성의 위기에 빠집니다. 그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마약, 즉 당신의 고통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혼란, 당신의 슬픔, 당신의 상처를 갈망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중요하게 느끼게 만들고 여전히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믿게 해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더 이상 그 먹이를 주지 않으면 그들은 기어서 돌아옵니다. 겸손함이나 성장,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연기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명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끝없는 굴레를 리셋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이 태양이고 당신은 그 주위를 맴도는 행성인 그 이야기 속으로 당신을 다시 등록시키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화하고 나타나고 가짜 사과를 하고 울고 예언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반영을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그것을 비춰주는 순간, 다시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희망을 품는 순간 그들은 다시 흥미를 잃습니다. 거울이 돌아왔고 통제권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추격은 끝났고 그들은 당신을 다시 버리거나
똑같은 게임을 다시 시작하거나 당신이 스스로를 가치 없게 느낄 때까지 감정적으로 당신을 유령처럼 취급할 것입니다. 결국 이 순환은 반복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신경을 덜 쓰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간다면 제가 항상 말하듯이 침묵 속에서 슬퍼하고 당신의 치유에 집중한다면 그때 그들은 정말로 미쳐버립니다.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고 당신의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온라인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며 어떻게든 당신을 도발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 갑자기 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에너지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그들의 존재를 드러낼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자극할까요? 그들은 에너지 뱀파이어이자 포식자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 장을 닫고 그들을 놓아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들은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강한 욕망과 충동을 느낍니다. 당신이 당신의 신경계에서 그들을 제거할 때 그들은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잊히는 것은 증오받는 것보다 심지어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분노보다 더 아프고 당신의 무관심은 당신의 거절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무관심은 그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다는 환상 위에 인생 전체를 세운 사람에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성장이 아닌 생존의 순환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과 함께 생존하기를 멈출 때, 그들의 자존심을 달래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하기를 멈출 때, 마침내 그들의 감정적 매트릭스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그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감정적 분리, 너는 더 이상 내게 접근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내면의 평온함이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의 모든 대본은 당신의 고통과 애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정말로 무너집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어떤 식으로든 통제할 수 없다면 그들은 당신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정의할 수 없다면 그들은 당신 없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절대로 하려 하지 않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 없이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쫓게 내버려 두십시오. 하지만 그 추격이 진짜 사랑이라고 믿는 착각에 결코 빠지지 마십시오. 당신이 떠났을 때만 당신을 원하는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당신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도달하는 느낌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그들의 역할은 끝납니다. 그들이 헛된 원을 그리며 달리게 두세요. 당신은 그들이 계속해서 배우는 교훈이 아닙니다. 당신은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간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당신만의 온전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에 평온과 힘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통찰과 함께 나르시시스트 심리 분석에 당신이 멀어질수록 그들은 미친 듯이 집착할까.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갈수록 상대는 식어버리고 반대로 내가 무심하게 돌아서면 그제서야 미친 듯이 나를 쫓아오는 사람. 만약 그런 관계 속에서 깊은 혼란과 상처를 받으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데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가 있다면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고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채널의 성장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이들이 당신을 쫓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바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경을 끄고 당신의 삶에만 집중하는 순간 그들은 거짓말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것을 역방향 사랑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설수록, 당신의 세상에서 그들을 지워낼수록, 당신이 감정적으로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존재가 될수록 그들은 더욱 필사적으로 달려듭니다. 이해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추격 그 자체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들은 관계라는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고 충실하며 감정적으로 헌신하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순간 그들은 흥미를 잃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흥미로운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뒤틀린 마음 속에서는 당신을 이미 소유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세상에 발을 들인다면 마치 예계 행성에 온 듯한 기묘하고 낯선 감각에 휩싸일 겁니다. 그들은 안정과 평온이 아닌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관계가 상호적이고 따뜻하며 안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정복할 대상이 남아있지 않다는 신호이며 그들은 무언가를 소중히 가꾸고 키우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지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당신 곁에 머물게 하려면 당신은 영원히 완수되지 않은 임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반쯤 열린 문처럼 존재해야 합니다. 결코 완전히 들어갈 수 없어서 늘 궁금증을 자아내는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들의 부서지고 뒤틀리고 거꾸로 된 심리를 해부하여 여러분이 그 실체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것뿐입니다. 모든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깊은 곳에는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는 강한 신념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본능적인 확신입니다. 자신의 어딘가가 결함이 있고 가치가 없으며 너무나 위험해서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다는 깊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두려움을 마주하는 대신 거짓 자아라는 정교한 가면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매력적인 연인,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 영적인 치유사, 헌신적인 부모. 타인에게서 찬사를 얻어내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든 변신합니다. 하지만 그 가면이 아무리 화려하고 완벽해 보여도 그들 스스로는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짜이기에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도 가짜일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들은 사랑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보여주는 모습 속에 진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진심으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을 표현하면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의심하며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가면 뒤에 진짜 모습을 드러내야만 하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선택 불가능한 옵션입니다. 가면 뒤에 있는 것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 입은 어린아이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아주 오래전 스스로 땅속 깊이 묻어버린 시간에 갇혀버린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뒤틀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것을 원합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 따뜻함, 감정의 깊이, 기꺼이 마음을 내어주는 그 모든 것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을 증오합니다. 정말 이상하게 들리죠?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만 했던 모든 것을 상기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갈망의 대상인 동시에 그들 실패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이중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멀어질 때 그들이 당신을 쫓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부재가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자신들의 깊은 믿음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당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것만이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이고 강력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쫓고, 애원하고, 연기합니다. 소위 사랑 폭격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순간, 당신이 다시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는 바로 그 순간, 마법은 깨져버립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을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일단 당신을 얻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흥미롭지도 도전적이지도 않습니다. 스릴은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이 대단한 사람인 척 속이는데 넘어간 또 한 명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은 친밀감을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오직 그것을 추격하는 방법만 압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진짜 사랑을 줄 때 당신은 그들의 신경계가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보고 배운 적 없으며 그들의 잠재의식이 결코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학습된 적 없는 감정.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파괴합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그들의 악의를 통해서 말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그들이 거짓 자아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짜 모습이 보여질 위험을 감수하고 연기를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그렇게 할 의지가 없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하고 오래전에 묻어버린 상처 입은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없는 굴레에 갇힙니다. 가질 수 없는 사람을 쫓고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을 우상화하며 정작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들은 애정이 아닌 관심을, 연결이 아닌 통제를 갈망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반응을 멈출 때, 애원하고 설명하기를 멈출 때 그것이 바로 그들을 자극하는 최고의 방아쇠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바닥에 내팽개친 장난감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다른 누군가가 집어들지도 모르는 장난감, 갑자기 특별했다고 기억되는 물건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덜 신경 쓸수록 그들은 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 전체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 누군가의 집착의 대상이 되는 것, 누군가의 마음속 공간을 차지하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갖지 못하면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더 이상 주지 않을 때 그들은 나선형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고 다시 돌아오고 당신을 도발하고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단지 당신이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반응하는 순간 펑하고 그들은 사라집니다.
당신의 어떤 반응이든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더욱 노력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쫓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비춰주기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오래전 우연히 한 나르시시스트와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나요?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강하게 끌리는 겁니까?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영향력이 있으면서도 강력하고 돈이 많고 무엇보다 얻기 힘들 때, 감정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울 때 저는 흥분을 느껴요. 그들을 얻기가 어려울수록 그 트로피를 차지하려는 동기가 더 강해지죠. 제게 있어 이 게임의 핵심은 그들을 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저는 그들을 증오하기 시작해요. 흥미를 잃어버리죠.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이런 미친 믿음이 있거든요. 만약 그들이 정말 강했다면 내 계략에 넘어오지 않았을 텐데, 이제 내 손에 들어왔다는 건 그들이 약하다는 증거일 뿐이야. 그리고 나면 저는 다른 사람에게로 떠나죠.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이 강력하고 매력적이며 우월하다는 것을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 거울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관심 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을 쫓아올 것이라고 가정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러지 않을 때 그들은 정체성의 위기에 빠집니다. 그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마약, 즉 당신의 고통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혼란, 당신의 슬픔, 당신의 상처를 갈망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중요하게 느끼게 만들고 여전히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믿게 해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더 이상 그 먹이를 주지 않으면 그들은 기어서 돌아옵니다. 겸손함이나 성장,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연기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명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끝없는 굴레를 리셋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이 태양이고 당신은 그 주위를 맴도는 행성인 그 이야기 속으로 당신을 다시 등록시키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화하고 나타나고 가짜 사과를 하고 울고 예언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반영을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그것을 비춰주는 순간, 다시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희망을 품는 순간 그들은 다시 흥미를 잃습니다. 거울이 돌아왔고 통제권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추격은 끝났고 그들은 당신을 다시 버리거나 똑같은 게임을 다시 시작하거나 당신이 스스로를 가치 없게 느낄 때까지 감정적으로 당신을 유령처럼 취급할 것입니다. 결국 이 순환은 반복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신경을 덜 쓰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간다면 제가 항상 말하듯이 침묵 속에서 슬퍼하고 당신의 치유에 집중한다면 그때 그들은 정말로 미쳐버립니다.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고 당신의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온라인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며 어떻게든 당신을 도발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 갑자기 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에너지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그들의 존재를 드러낼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자극할까요? 그들은 에너지 뱀파이어이자 포식자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 장을 닫고 그들을 놓아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들은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강한 욕망과 충동을 느낍니다. 당신이 당신의 신경계에서 그들을 제거할 때 그들은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잊히는 것은 증오받는 것보다, 심지어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분노보다 더 아프고 당신의 무관심은 당신의 거절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무관심은 그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다는 환상 위에 인생 전체를 세운 사람에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성장이 아닌 생존의 순환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과 함께 생존하기를 멈출 때, 그들의 자존심을 달래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하기를 멈출 때, 마침내 그들의 감정적 매트릭스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그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감정적 분리, 너는 더 이상 내게 접근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내면의 평온함이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의 모든 대본은 당신의 고통과 애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정말로 무너집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어떤 식으로든 통제할 수 없다면 그들은 당신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정의할 수 없다면 그들은 당신 없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절대로 하려 하지 않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 없이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쫓게 내버려 두십시오. 하지만 그 추격이 진짜 사랑이라고 믿는 착각에 결코 빠지지 마십시오. 당신이 떠났을 때만 당신을 원하는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당신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도달하는 느낌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그들의 역할은 끝납니다. 그들이 헛된 원을 그리며 달리게 두세요. 당신은 그들이 계속해서 배우는 교훈이 아닙니다. 당신은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간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당신만의 온전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에 평온과 힘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통찰과 함께 나르시시스트 심리 분석에 당신이 멀어질수록 그들은 미친 듯이 집착할까.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갈수록 상대는 식어버리고 반대로 내가 무심하게 돌아서면 그제서야 미친 듯이 나를 쫓아오는 사람. 만약 그런 관계 속에서 깊은 혼란과 상처를 받으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데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가 있다면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고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채널의 성장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이들이 당신을 쫓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바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경을 끄고 당신의 삶에만 집중하는 순간 그들은 거짓말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것을 역방향 사랑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설수록
당신의 세상에서 그들을 지워낼수록 당신이 감정적으로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존재가 될수록 그들은 더욱 필사적으로 달려듭니다. 이해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추격 그 자체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들은 관계라는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고 충실하며 감정적으로 헌신하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순간 그들은 흥미를 잃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흥미로운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뒤틀린 마음 속에서는 당신을 이미 소유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세상에 발을 들인다면 마치 예계 행성에 온 듯한 기묘하고 낯선 감각에 휩싸일 겁니다. 그들은 안정과 평온이 아닌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관계가 상호적이고 따뜻하며 안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정복할 대상이 남아있지 않다는 신호이며 그들은 무언가를 소중히 가꾸고 키우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지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당신 곁에 머물게 하려면 당신은 영원히 완수되지 않은 임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반쯤 열린 문처럼 존재해야 합니다. 결코 완전히 들어갈 수 없어서 늘 궁금증을 자아내는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들의 부서지고 뒤틀리고 거꾸로 된 심리를 해부하여 여러분이 그 실체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것뿐입니다. 모든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깊은 곳에는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는 강한 신념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본능적인 확신입니다. 자신의 어딘가가 결함이 있고 가치가 없으며 너무나 위험해서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다는 깊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두려움을 마주하는 대신 거짓 자아라는 정교한 가면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매력적인 연인,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 영적인 치유사, 헌신적인 부모. 타인에게서 찬사를 얻어내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든 변신합니다. 하지만 그 가면이 아무리 화려하고 완벽해 보여도 그들 스스로는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짜이기에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도 가짜일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들은 사랑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보여주는 모습 속에 진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진심으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을 표현하면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의심하며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가면 뒤에 진짜 모습을 드러내야만 하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선택 불가능한 옵션입니다. 가면 뒤에 있는 것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 입은 어린아이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아주 오래전 스스로 땅속 깊이 묻어버린 시간에 갇혀버린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뒤틀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것을 원합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 따뜻함, 감정의 깊이, 기꺼이 마음을 내어주는 그 모든 것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을 증오합니다. 정말 이상하게 들리죠?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만 했던 모든 것을 상기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갈망의 대상인 동시에 그들 실패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이중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멀어질 때 그들이 당신을 쫓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부재가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자신들의 깊은 믿음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당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것만이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이고 강력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쫓고, 애원하고, 연기합니다. 소위 사랑 폭격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순간, 당신이 다시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는 바로 그 순간, 마법은 깨져버립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을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일단 당신을 얻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흥미롭지도 도전적이지도 않습니다. 스릴은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이 대단한 사람인 척 속이는데 넘어간 또 한 명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은 친밀감을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오직 그것을 추격하는 방법만 압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진짜 사랑을 줄 때 당신은 그들의 신경계가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보고 배운 적 없으며 그들의 잠재의식이 결코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학습된 적 없는 감정.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파괴합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그들의 악의를 통해서 말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그들이 거짓 자아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짜 모습이 보여질 위험을 감수하고 연기를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그렇게 할 의지가 없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하고 오래전에 묻어버린 상처 입은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없는 굴레에 갇힙니다. 가질 수 없는 사람을 쫓고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을 우상화하며 정작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들은 애정이 아닌 관심을, 연결이 아닌 통제를 갈망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반응을 멈출 때, 애원하고 설명하기를 멈출 때 그것이 바로 그들을 자극하는 최고의 방아쇠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바닥에 내팽개친 장난감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다른 누군가가 집어들지도 모르는 장난감, 갑자기 특별했다고 기억되는 물건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덜 신경 쓸수록 그들은 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 전체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 누군가의 집착의 대상이 되는 것, 누군가의 마음속 공간을 차지하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갖지 못하면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더 이상 주지 않을 때 그들은 나선형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고 다시 돌아오고 당신을 도발하고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단지 당신이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반응하는 순간 펑하고 그들은 사라집니다. 당신의 어떤 반응이든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더욱 노력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쫓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비춰주기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오래전 우연히 한 나르시시스트와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나요?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강하게 끌리는 겁니까?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영향력이 있으면서도 강력하고 돈이 많고 무엇보다 얻기 힘들 때, 감정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울 때 저는 흥분을 느껴요. 그들을 얻기가 어려울수록 그 트로피를 차지하려는 동기가 더 강해지죠. 제게 있어 이 게임의 핵심은 그들을 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저는 그들을 증오하기 시작해요. 흥미를 잃어버리죠.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이런 미친 믿음이 있거든요. 만약 그들이 정말 강했다면 내 계략에 넘어오지 않았을 텐데, 이제 내 손에 들어왔다는 건 그들이 약하다는 증거일 뿐이야. 그리고 나면 저는 다른 사람에게로 떠나죠.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이 강력하고 매력적이며 우월하다는 것을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 거울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관심 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을 쫓아올 것이라고 가정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러지 않을 때 그들은 정체성의 위기에 빠집니다. 그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마약, 즉 당신의 고통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혼란, 당신의 슬픔, 당신의 상처를 갈망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중요하게 느끼게 만들고 여전히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믿게 해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더 이상 그 먹이를 주지 않으면 그들은 기어서 돌아옵니다. 겸손함이나 성장,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연기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명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끝없는 굴레를 리셋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이 태양이고 당신은 그 주위를 맴도는 행성인 그 이야기 속으로 당신을 다시 등록시키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화하고 나타나고 가짜 사과를 하고 울고 예언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반영을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그것을 비춰주는 순간, 다시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희망을 품는 순간 그들은 다시 흥미를 잃습니다. 거울이 돌아왔고 통제권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추격은 끝났고 그들은 당신을 다시 버리거나 똑같은 게임을 다시 시작하거나 당신이 스스로를 가치 없게 느낄 때까지 감정적으로 당신을 유령처럼 취급할 것입니다. 결국 이 순환은 반복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신경을 덜 쓰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간다면 제가 항상 말하듯이 침묵 속에서 슬퍼하고 당신의 치유에 집중한다면 그때 그들은 정말로 미쳐버립니다.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고 당신의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온라인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며 어떻게든 당신을 도발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 갑자기 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에너지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그들의 존재를 드러낼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자극할까요? 그들은 에너지 뱀파이어이자 포식자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 장을 닫고 그들을 놓아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들은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강한 욕망과 충동을 느낍니다. 당신이 당신의 신경계에서 그들을 제거할 때 그들은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잊히는 것은 증오받는 것보다 심지어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분노보다 더 아프고 당신의 무관심은 당신의 거절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무관심은 그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다는 환상 위에 인생 전체를 세운 사람에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성장이 아닌 생존의 순환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과 함께 생존하기를 멈출 때, 그들의 자존심을 달래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하기를 멈출 때, 마침내 그들의 감정적 매트릭스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그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감정적 분리, 너는 더 이상 내게 접근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내면의 평온함이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의 모든 대본은 당신의 고통과 애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정말로 무너집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어떤 식으로든 통제할 수 없다면 그들은 당신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정의할 수 없다면 그들은 당신 없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절대로 하려 하지 않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 없이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쫓게 내버려 두십시오. 하지만 그 추격이 진짜 사랑이라고 믿는 착각에 결코 빠지지 마십시오. 당신이 떠났을 때만 당신을 원하는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당신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도달하는 느낌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그들의 역할은 끝납니다. 그들이 헛된 원을 그리며 달리게 두세요. 당신은 그들이 계속해서 배우는 교훈이 아닙니다. 당신은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간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당신만의 온전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에 평온과 힘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통찰과 함께 나르시시스트 심리 분석에 당신이 멀어질수록 그들은 미친 듯이 집착할까.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갈수록 상대는 식어버리고 반대로 내가 무심하게 돌아서면 그제서야 미친 듯이 나를 쫓아오는 사람. 만약 그런 관계 속에서 깊은 혼란과 상처를 받으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데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가 있다면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고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채널의 성장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이들이 당신을 쫓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바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경을 끄고 당신의 삶에만 집중하는 순간 그들은 거짓말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것을 역방향 사랑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설수록 당신의 세상에서 그들을 지워낼수록 당신이 감정적으로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존재가 될수록 그들은 더욱 필사적으로 달려듭니다. 이해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추격 그 자체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들은 관계라는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고 충실하며 감정적으로 헌신하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순간 그들은 흥미를 잃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흥미로운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뒤틀린 마음 속에서는 당신을 이미 소유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세상에 발을 들인다면 마치 예계 행성에 온 듯한 기묘하고 낯선 감각에 휩싸일